자, 지목이 나오죠. 지목은 뭐 우리가 이렇게 해놔요. 6개를 해놓으세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역시 우리가 제일 많이 출제될 때가 19회 때예요. 무려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지목과 관련돼서. 자, 왜 별표가 6개냐? 과목이 6과목이니까 그래요. 지목은 6과목에 다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 두고,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렇게 써놔봐요. 자, 지목은 사람이 갖다 대면 성별에 해당돼. 성별은 몇 개예요? 성별은 2개. 남성, 여성. 그렇게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땅의 성별은 몇 개냐?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28개. 28개. 자, 지목과 관련돼서는 우리 그러면 지적 파트에서 지목은 몇 개 나오냐? 5점짜리예요. 작년에도 5점, 올해도 5점, 계속 5점이 출제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목과 관련돼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영도, 영도에다 형광펜을 딱 깔아요. 영도.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죠? 영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 부분과 관련돼서 의 부분에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1 여기에서 의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한번 써봐요. 최초 18개 써봐요. 자, 지목은 이렇게 변천해 왔어요. 최초 몇 개? 18개. 현행 지목은 28개. 자, 지목의 변천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뭐 많이 출제된 건 아닌데 규칙을 한번 마련해 볼까요? 요거 빼볼래요? 4. 요거 빼봐요. 요거 빼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연치 않게 일치한 거야. 그러면 지목의 변천사와 관련돼서 최초 지목은 몇 개? 18개. 현행 지목은 28개. 그러면 이제 지워볼까요? 지목의 변천사를 한번 봅니다. 자, 18개. 몇 개? 19. 그 다음에 21개. 그 다음에 24개. 그 다음에 28개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그러면 봐봐요. 다시 이제 18개, 19개, 21개, 24개, 28개죠. 몇 개가 늘어났어요? 4개. 4개가 최근에 늘어났죠. 그러면 거기 한번 써볼래요? 자, 최근에 늘어난 거, 차 때문에 늘어난 게 2개가 있어. 차 때문에 늘어난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잡을 거는, 자, 유통 경제 때문에 늘어난 게 있어요. 유통.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뭐예요? 식생활 개선 때문에 늘어난 게 있어. 자, 해. 자, 시험에 이제 종종 지문에 이런 게 나타납니다. 차 뭐 먹고 살아요? 이제 전기 먹고 살아요? 그러지 말고 기름 먹고 살죠. 그래서 써요. 자, 주유소 용지가 늘어났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차도 집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게 뭘까요? 주차장. 자, 유통경제 때문에 늘어난 게 창고용지. 자, 우리 이제 식생활이 육해공군 중에서 이제 해산물로 많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요거 양어장이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어디에서 분리되느냐? 이거는 잡종지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요거는 어디로부터 떨어졌느냐? 유지로부터 분리된 지목입니다. 유지. 근데 이제 그러면 저 시험 문제는 그러면 이제 문제집을 풀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가장 최근에 늘어난 지목이 아닌 것. 1번에 주유소용지, 2번에 주차장, 3번에 창고용지, 4번에 양어장, 5번에 공장용지. 정답은 공장용지. 시험이 그렇게 출제되고요. 자, 주유소용지, 주차장, 창고용지, 양어장은 자, 잡종지로부터 분리된 지목이다. OX, X. 요 양어장은 어디로부터 분리된 지목이에요? 유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그러면 저희가 딱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깔끔하게. 자, 책만 봐도 이 사람이 합격 불합격을 알 수 있어요. 책만 보면 지저분하게 돼 있죠. 자기가 직접 써봐요. 정리정돈하는 것도 뭐예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깔끔하게 한번 써봐 달라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지목이죠? 용도 지목이야. 토지의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 지문이 맞나 봐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걸어라.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틀렸죠. 주된 성질이 아니라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어때요? X죠. 뭐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 항상 그 자리를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용도 지목이다. 자꾸 숙제 놓으라.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두 번째예요. 자, 저는 남성이에요, 여성이에요? 남성입니다. 어떤 학원 갔더니 우리 형님이 그래. 그 선생은 수줍음을 많이 탄대. 사실 수줍음 많이 탑니다. 의외로 많이 타요. 여성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입니다. 남성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목을 결정하는데도 지목의 어떤 설정 원칙들이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몇 개 한번 잡아보자고요. 잡아봐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봐봐요. 이 토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지목은 계속적으로 존재해야 하나요? 존재하죠. 그러면 읽어봐요. 무슨 성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그걸 다른 말로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이야.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점점 찍어서 이제 자기가 살을 붙여주라고. 읽어봐요. 잡종지에다 규정해놨어. 가로 열고 잡종지라고 써요. 영속성의 원칙은 잡종지에다 규정을 해놨어. 자, 그러면 가로 1번의 영속성의 원칙, 일시 변경 불변의 원칙, 가로 열고 잡종지라고 써요. 잡종지에다 규정을 해놨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거기 가로 2번의 주 용도 추정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옆에다 예를 이렇게 들어놔 봐요. 자, 법조산의 쌍사자석 등 이렇게 해서 나와요.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은 걸로 써놓고 이제 뭐예요? 이렇게 부연 설명을 달아보죠. 읽어봐요. 자, 쌍사자석 등 줄 쳐놔봐요. 요거는 사적지야. 자, 법주사 내 요거 해서 이렇게 하설 빼놔봐요. 자, 법주사는 뭘까요? 종교용지죠. 사찰이죠. 그러면 지금 쌍사석 등이 어디에 있어요? 법주사 내에 있죠. 그럼 법주사 내 쌍사석 등의 지목은 이렇게 가로 읽었어요. 종교용지네. 그럼 결론적으로 주지목 추정의 원칙은 어디에다 규정해놨느냐? 요 사적지에다 규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적지에다 규정을 해놨다고. 사적지에다 규정을 해놨다라는 거. 자, 과거에 그러면 14에 2.5점짜리 잡읍시다. 자, 법수산의 쌍사자석 등의 지목을 골라라. 그러면 자, 지목이 뭘까요? 종교용지가 돼. 쌍사자석 등은 사적지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걸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학교용지 내 쌍사자석 등. 그러면 어디 쌍사자석 등이 어디에 있어요? 학교. 그러면 학교용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뭐예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가로 3번에 지목 법정 동그라미. 법정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이야. 그러니까 지목은 함부로 부과할 수 없어요. 지목은 법률에 규정한 것만 부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개를 부과하죠? 28개. 그렇죠. 그러니까 딴 거는 부과할 수가 없다라는 것.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뭐예요? 아직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자, 주유소라는 지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유소 용지지.
자, 정확한 명칭 법률에 부과한 것만 부과할 수 있어요. 자, 주차장 용지 지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주차장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목은 법률에 부과한 것만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지목 법정주의다. 이렇게 이제 돼. 자, 가로 4번에 1필지 1지목 단식 지목이야. 자, 봐봐요. 저는 성별이 몇 개예요? 하나죠. 그러면 한 사람한테는 성별이 하나야. 그러면 한 필지에는 지목이 몇 개야 돼? 한 개죠. 그걸 1필, 1목의 원칙이라는 거야. 그걸 뭐라 그래요? 단식 지목이라는 거야. 자, 이번에 가로 5번과 관련돼서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그러면 거기에다 이제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봐요. 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그 위에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택지 조성 사업 이렇게 해봐요. 자, 동그라미 이제 그러면 검은 걸로 써놓고 이렇게 동그라미 써놔봐요. 이때 사업이네. 이때 이제 택지 줄 쳐놓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요? 이 지금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택지 조성 사업 부지죠. 그러면 이때는 무슨 형지가 될까요? 대가 됩니다. 그러면 요 사업에 맞게 뭐예요? 지목이 결정된다라는 것. 그걸 뭐라 그래?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라는 거야. 그러면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끝에다 하나 써놔봐요. 끝에. 자, 끝에다 이렇게 대라는 지목에다 하나 규정해 놨고요. 자, 공장 용지라는 지목에다 규정을 해놨어. 그래서 끝에다가는 자, 그러면 관계 법령에 따라서 택지 조성공사나 공단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가로 열고 요 두 개를 써놔요. 대라는 지목과 공장 용지라는 지목에다 규정을 해놨어.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러면 지금 이제 부연 설명한 걸 좀 숙지를 해놔야 돼. 자,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일부러 많이 줄여놨어. 필기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가로 1번의 영속성의 원칙 어디에다 규정해놨어요? 잡종지. 지목 추정의 원칙은 대표적으로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사적지. 지목 법정주의 법률에 부과한 것만 부과할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지목 법정주의 몇 개? 28개. 하나의 필지는 하나의 지목, 1필, 1목의 원칙. 그 다음에 사업 목적에 맞아야 된다.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여기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출제된 것은 가로 2번. 가로 2번의 주용도, 주지목 추정의 원칙 별표 하나 놓고 가로 5번에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정리를 딱 해놓으라고 별표 하나 딱 해서 자, 3번의 지목의 표기에다 행간편도 하나 딱 까놔요. 자, 지목의 표기 오른쪽에 지목의 구분으로 가보죠. 구분. 자, 지목의 구분에서 자 423페이지 지목의 구분 찾았어요. 가로 열고 28개라고 다시 써봐요. 자, 그러면 이제 지목에 대해서 다시 이제 우리 한번 보자고.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보자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전, 두 번째 답, 그 다음에 가수원, 목장영지, 임야, 그 다음에 강천지, 그 다음에 염전, 그 다음에 대, 그 다음에 공장용지, 그 다음에 학교용지,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국어, 그 다음에 유지, 그 다음에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공원은 좀 조심해야 해요. 공원 용지가 아니라 공원이야. 자, 체육용지, 그 다음에 유원지, 그 다음에 종교용지, 그 다음에 사적지, 그 다음에 묘지, 그 다음에 잡종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다시 이제 원위치로 돌아와요. 자, 그러면 이제 422페이지 가서 자 설정 방법들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 지목의 표기와 관련돼서 표기. 자, 표기와 관련돼서는 한번 써봐요. 자, 작년에 2.5점짜리고 또 뭐예요? 또 출제 예상이 되니까 자, 422페이지 하단부로 가서 이렇게 써놓고 설명을 하죠.
자, 일단 써놔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깔끔하게 한번 써봐요. 이제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무슨 도장에 목도장. 이제 암기 코드가 나오네요. 자, 우리가 목도장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처럼 와봐요. 이제 빨갛게 지목의 목자를 딴 거야. 이제 지목의 목자. 자, 지목의 목자를 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토지대장, 그래서 장자 동그라미, 임야대장, 장자 동그라미. 자, 지적도 도자 동그라미. 자, 도자 동그라미. 우리 지적 공부 중에서 끝자리를 딴 거야. 자, 그러면 읽어볼래? 무슨 도장에? 목, 도, 장. 그래서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올해 이제 여기 문제 1번 문제가 이거예요. 다음 봐봐요. 다음 중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을 골라라. 그래서 1번에 지목이 나왔다고. 지목은 뭐예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공유지 연명부는 끝자리가 부의 장이에요. 부죠. 그러니까 공유지 연명부는 지목은 등록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지적 공부 중에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그래서 올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1번 문제가 이거야.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 1번에 지목이 있었다라는 거야. 무슨 도장? 목도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암기 코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목자는 뭘 딴 거예요? 지목의 목자. 그러면 끝자리가 읽어봐요.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러면 읽어봐요. 정식, 명칭. 지적도, 임야도는 무슨 명칭? 약식, 부호, 원칙은 두 문자, 예조건, 차문자.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 그대로 표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한번 연습을 한번 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그 밑에다 이해를 해봐라. 이거는 쓸 필요 없어요. 자, 봐봐요. 자, 지목은 몇 개예요? 또 까먹었다. 지목은 28개. 그래서 자, 8개 지목을 써봤어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정식 명칭. 읽어봐요. 공장용지, 정식 명칭. 그대로 표기해주면 돼. 공원은 공원으로. 주차장은 주차장. 주유소용지는 주유소용지.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정식 명칭으로 표기해 주거든. 근데 지적도 임야도의 정식 명칭으로 표기하면 어때? 도면이 복잡하거든. 약속을 하자는 거야. 원칙은 두 문자, 예조건, 차문자. 근데 두 문자는 그는 첫 글자다는 거야.
그러면 A적으로 차 문자는 두 번째 문자를 따른 거예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만약에 공장용지하고 공원에서 공으로 표기해봐요. 어디가 공원이고 어디가 공장용지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면 공원은 공으로 표시하고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장.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야. 근데 이유를 알게 되면 출제원이 출제를 안 할 텐데, 저 출제원이 뭐라는 거야? 이유를 몰라. 이유를 모르고 출제하는 것 같아. 올해도 장차처럼 차문자 원칙 4개는 올해 또 출제가 됐거든.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공장용지는 장, 공원은 공으로 표시하고요. 그러면 주하면 구분이 안 되죠. 주유소용지는 주, 주차장은 차로 표시해. 그러면 학교용지, 학차는 천으로 표시하고 학교용지는 학으로 표시해. 여기 기억이 빠지면 학교용지하고 오타가 잘못 나오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원지는 원으로 표시하고 유지는 유로 표시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 차문자는 몇 개? 4개. 그러면 가로 읽었어요. 4개. 두 문자는 몇 개? 24개. 이제 빼기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28개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차문자를 알았으니까 차문자 여기에다 빨갛게 부연 설명을 따라요. 장, 차, 천, 언. 그렇죠. 장, 차, 천은 그렇죠. 올해 그래서 올해 2.5점짜리 여기에서 출제됐고 요거만 잡았더라도 2.5점짜리 또 확보를 했고요. 그러면 올해 그러면 차문자 원칙과 관련돼서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또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연습 한번 하고 갑시다. 장, 공장용지, 차, 주차장, 천, 하천, 언은 유언지. 그래서 장, 차, 천, 언. 차문자 원칙 4개입니다.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행강편 다 끊어요. 암기 코드 하나 나오네. 자, 목도장 정리정돈하는 걸 배우는 거야. 이제 목도장. 그러면 여기 차문자와 관련돼서 장차 천원 이렇게 해서 숙제에서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고 가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웠어요. 자, 무슨 도장? 목도장. 끝자리가 지목에 목 졌다고 끝자리가 장을 건너는 거.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명식? 정식.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원칙은 두 문자. 예조건 차문자. 차문자 몇 개? 4개. 장, 차, 천, 언. 장이 뭐라고요? 공장용지. 차, 주차장. 천은 하천, 언은 유언지. 그럼 밑에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쏙 올라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지목의 표기 방법. 가로 1번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래서 장자 동그라미. 이제 저희가 정리해요. 이제 장. 자, 지목은 정식, 명칭 줄 쳐놓고. 자, 도면 지적되며들은 부호 줄 쳐놓고. 자, 두 문자 몇 개? 24개. 차문자 몇 개? 4개.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자, 장, 차, 천원. 여기는 차장, 천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차장, 천원이라고 낸 거에 암기 코드도 있고 지금 선생님 저는 차장, 천원으로 외울 거예요. 저는 장차, 천원으로 외울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암기 코드는 자기 본인이 만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익숙한 걸 자기가 외우더라고. 자, 그럼 한번 외워봅시다. 장, 공장용지, 차, 주차장, 천, 하천, 언은 유언지. 그래서 읽어봐요. 장, 차, 천, 언. 이렇게 딱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도장? 목도장. 그렇죠? 자, 지목에 목 졌다고 그 자리가 도. 그러면 도, 장, 도장. 자, 그러면 이제 올해 그러면 봐봐요. 이제 올해 활용 문제. 자, 단답식으로 출제됐지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봐봐요. 자, 공유지 연문부에 지목이 등록된다. OX, X. 아까 무슨 도장이라고 그랬죠? 목도장. 요거는 부로 끝났죠. 그래서 이제 암기 코드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유지 연문부는 지목이 등록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서 지목이 등록되는 것은 네 군데 있네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무슨 도장? 목도장. 이렇게 돼요.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지목이 등록된다. 어때? X.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지목이 등록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숙제해 놔야 돼요. 암기가 돼야 돼. 다시요. 지목의 표기는 지적 공부 중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도장, 끝자리가 장하고 도에서만.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명칭, 정식,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자, 지적도, 자,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는 약식 명칭으로서 원칙 두 문자, 예조건 차문자, 차문자 몇 개? 4개. 장, 자, 전, 언. 이게 이제 오늘은 이제 알 것 같은데 며칠 있으면 또 휘발성이 있어서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겁먹을 거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오늘은 이제 외워졌으니까 다음번에 뭐예요? 암기가 빨리 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형님님들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한 거예요. 어차피 외워놓으면 시험이 340 며칠이 남았으니까 까먹는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외워놨으면 다음번에 할 때 빨리 까먹지 않는 속도가 뭐예요? 느려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두고요. 자, 그러면 423페이지 4번에 지목의 구분 찾았어요? 네, 지목 몇 개예요? 28개. 그럼 오늘은 10개씩 해가지고 뭐예요?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해도. 자, 오늘은 10개 내용만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전. 자, 전. 자, 이렇게 써봐요. 자, 전자 옆에 밭전자야. 밭전자. 가로 열고. 전. 밑에는 뭐가 나오죠? 답자가 나오네. 답. 이게 논답자거든. 논답자. 자, 그러면 전하고 답의 차이는 무슨 차이예요? 물이 있고 물이 없고의 차이네. 그럼 유식한 말로. 자, 그러면 자, 전과 답 앞에다 이렇게 해서 이쁘게 해요. 이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묶어봐요. 전과 답은 뭐의 방식이냐? 앞에다 써요. 경작 방식이네. 그렇죠? 자, 간평 문제는 이미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지목의 구분 중 전과 답은 뭐에 따른 분류냐? 1. 경작 방식, 2. 품종 방식 이렇게 나왔거든. 무슨 방식이? 경작 방식이야. 자, 전이라는 전은 밭전자야. 그러면 이제 내용으로 쏙 들어가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자, 줄 한번 닦아놔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자, 곡물, 온해작물, 가수류 제외의 줄잖아요. 가수류 제외요, 포함이에요? 제외. 가수류는 어디로 들어가요? 가수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초, 뽕나무, 당나무, 모목, 간상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자, 거기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줄잖아요. 자,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앞에 식용 동그라미. 만약에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만 나오면 임야가 돼. 앞에 무슨 목적이 들어가야 돼? 식용 목적.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외워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숙제해보자.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전 그러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가수류 제외. 식용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뭐다? 전. 이 세 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정도만 잡으면 돼요. 다시요. 그러면 전이라는 것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가수류 제외. 26회 때 가수류 포함 이렇게 나왔거든. 가수류 포함은 가수원으로 빠지기 때문에 가수류는 제외된다고. 자, 식용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뭐다? 전. 자, 전 오늘 마무리 져버리라는 겁니다. 자, 답이네. 자,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 줄잖아요. 자, 배연, 미나리, 황골 등을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늑과 같이 용배수가 용이하지 않은 토지 찾았어요? 그러면 용배수가 용이하지 않은 토지는 황골이나 연을 재배하는 토지는 유라는 게 뭘까요? 유지.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러면 답이 되려면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거야. 이용. 그러면 자생하는 용배수가 용이하지 않은 토지에 왕골이나 연을 재배하는 토지는 유라는 것은 오타가 아니라 유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올해 2.5점짜리가 그거거든. 그래서 답 작년에 2.5점짜리네. 자, 그러면 답하고 유지의 차이는 여기 봐봐요.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했다. 그럼 뭐가 될까요? 답. 그러면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배염 미나리를 키웠을 때 그때는 뭐로 간다? 유지. 요 두 종류만 딱 우리가 잡아두면 됩니다. 다시 한번 잡아서 하도 틀렸어서 뭐예요? 올해는 거기에다 갖다 놔버렸어. 자,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한다면 그때는 답이야. 그러니까 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그때는 뭐가 된다? 유지. 이렇게 이제 한번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자, 가수원이네요. 가수원. 자, 허도 귤나무 가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해 줄 찾아봐요. 집단적으로 재배 찾았어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옆에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뭐예요? 표시를 좀 해놔봐요. 자, 두 가지를 이렇게 봐봐요. 자, 천천히 쓰세요. 자, 정리정돈을 하는 방법. 오늘은 자, 정리하는 법을 우리가 좀 배우는 거예요. 첫 주는. 자, 여기 공통점은 뭐예요? 예절수죠. 차이점은 인위적. 그 이때는 가수원입니다. 자, 그러면 자생적으로 자란 예술수, 자생 줄쳐놔봐요. 이때는 뭐가 될까요? 임야가 된다는. 똑같은 예술수라도 자생적으로 자란 예술수냐, 인위적으로 자란 예술수냐 달라요.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밤나무 꽃이가 날아가서 밤나무 꽃이가 날아가서 밤나무 군락을 형성했어요. 그때는 뭘까요? 임야.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인위적으로 심은 유실수 그때는 가수원, 자생적으로 자란 유실수는 뭐가 돼요? 그때는 임야가 된다. 그러면 호도나무, 귤나무, 가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다라는 것은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인위적으로 심은 유실수에 한해서. 자,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의 부지 이렇게 나와 있네. 자,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거기에 행강 편차라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요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가수원 안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뭐가 될까요? 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거 특히 별표 하나 해놓고 그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자, 그러면 두 가지 측면만 우리가 잡아놓으면 돼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인위적으로 심은 유실수는 뭐로 가죠? 가수원. 자생적으로 자란 유실수는 임야가 된다는 거 잡아놓고, 그러면 가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가수원으로 한다. 이러면 틀려. 뭐가 돼요? 대가 된다는 거. 그게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런 규정이 몇 군데 있느냐? 그거부터 확인하자고. 밑에 목장용지로 가봐요. 자, 목장용지의 마지막 zet줄에 한번 봐볼래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행강편잖아요.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찾았죠? 그거 행강편 다 꺼놓고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27번 묘지로 한번 가봐요. 27번 묘지. 자, 묘지로 가니까 거기 자, 참고 표시가 하나 있어요.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뭐로 한다? 대. 그거 조심해야 돼. 세 개 조심해서 다뤄놔야 됩니다. 올해 요걸 초점을 맞춰서 올해 또 출제를 해놨거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이 세 군데 있어. 어디에 있어?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요 세 개는 꼭 좀 외워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조심해놔야 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오시죠. 가수원으로. 자, 그러면 가수원과 관련돼서 그러면 집단적으로 재배 요거 하나 잡아놓고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그러면 그 주거용 건축물을 대로한다는 규정 옆에다 써봐요. 이런 규정이 세 군데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이렇게 놓고 한 번 더 써봐요.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자, 모의고사에 종종 이런 문제도 출제되고 있어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건축물의 부지를 대로한다는 규정으로 바르게 묶인 것. 이렇게 단독 문제로도 자주 출제될 수 있어요. 박스 문제로. 그러면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가수원, 목장용지, 묘지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딱 숙지해 줄 수 있도록 암기를 해놔야 되고요. 자, 목장용지로 옵니다. 자, 1번에 축산업 남농업을 하기 위해서 처지에다 형광펜 닦거나 키워드야. 처지를 조성한 토지. 자, 축산법 2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찾았어요. 그러면 자, 축산법 줄 잘 알아봐요. 자, 그러면 끝에다가 이제 거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잡아볼래요? 자, 우리가 최근에 15회 때 출제된 게 있어요. 매출이 꿀벌. 자, 가축일까요? 아닐까요? 가축이 아니면 물어보지도 않았겠죠. 예. 매출이 꿀벌은 축산법 가축에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럼 매출이 꿀벌에 보면 사육장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목장 용지가 됩니다. 자, 이거 봐요. 지렁이는 가축일까요? 아닐까요? 가축이에요. 법상으로는 가축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꽁도 축산법의 가축에 해당들어가요. 자, 그러면 매출이 꿀벌 지렁이 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봐봐요. 자, 우리 퀴즈 대한민국에 자주 출제되는 게 있어. 자, 그러면 퀴즈 이렇게 나와요. 지렁이는 법상 가축이다 아니다? 가축이다. 자, 지렁이 사육장의 부지는 목장용지라 한다. OX. O죠. 그러면 지렁이 사육장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이러면 X야. 그래서 매출이 꿀벌, 지렁이 꽁. 나머지는 가축이 아닌 거 충분히 넘통할 수 있어요. 읽어봐요. 염소, 소, 양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가축이라는 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매출이 꿀벌, 지렁이 꽁 이런 것들은 예상하기가 빗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꿀벌, 지렁이, 꽁 요거는 법상으로는 가축이라는 거. 그래서 조심해서 다뤄놓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누트리아도 들어가는데 누트리아는 뭘까요? 큰 지, 식용지예요. 식용지. 자, 지는 누트리아가 얼마나 지냐? 고양이만 해. 이제 새끼 고양이 많아요. 그런데 누트리아는 어때요? 누트리아는 우리가 수입종이야. 수입종인데 일단 식용지로서 도입이 됐고, 그러면 뭐예요? 틀은 어디에다 써요? 모피. 그래서 누트리아가 탈출해서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누트리아도 일종의 뭐예요? 우리 법상 가축입니다. 예리종은 함부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트리아는 이제 뭐예요? 자, 지라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 인터넷 들어가서 누트리아 한번 쳐봐요. 지 되게 커. 그래서 누트리아의 전쟁 아마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9시 뉴스에 메인도 장식을 했고. 자, 그러면 매출이 꿀벌 지렁이 법상 가축이다. 지렁이 안 먹는 것처럼 하네. 지렁이 다 먹고 있으면서 그래요. 어디서 먹고 있어요? 채소? 자, 바깥에 원료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안 먹겠네요. 자, 없어서 안 먹어요. 저는 뭐예요? 좀 사다 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바깥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지렁이와 관련돼서는 그렇다 치고요. 여기 봐봐요. 자, 또 상식으로 많이 나온 게 있어. 우리가 이맘때만 이야기해요. 자, 우리 맷돌이 있죠, 맷돌. 자, 맷돌 아시죠? 뭐 가는 거 맷돌이죠. 자, 맷돌 손잡이 이름이 뭐예요? 어처구니야. 그것도 많이 나와요. 자, 맷돌을 두 개를 돌리려니까 맷돌 손잡이가 없어. 돌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맷돌 손잡이 이름이 뭐냐? 어처구니. 자, 요즘 가을철이 아니에요.
가을철이죠. 그래서 책 사이사이에다 뭐예요? 은행잎 좀 넣어놓으라고. 그러면 은행잎은 뭡니까? 은행잎은 어때요? 은행잎은 왜 넣어놓을까요? 책 자체에다가. 멋있으라고? 안 그래요. 은행잎에는 방역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좀을 안 먹어. 그걸 갈아서 갈아서 우리가 잡초에 뿌려주면 좀이 없어져. 그러니까 책에다 그래서 끼워 놓는 거야. 왜냐면 농약 성분이 있거든. 농약 성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가시다가 요 책 1년 써야 되니까 은행잎 몇 개 하나 찔러 놓으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한번 봐봐요. 어때요? 오징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그래서 자, 여기 봐봐요. 자, 고양이하고 쥐는 어때요? 앙숙이죠. 왜 앙숙이에요? 자, 고양이하고 쥐는 앙숙이야. 근데 고양이는 어차피 쥐를 잡아먹어야 돼. 자, 고양이는 야행성이거든. 눈을 맑게 하는 성분이 쥐한테 있어. 선생님, 저는 눈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때요? 쥐 잡아먹으면 돼. 쥐 잡아먹으면 돼요. 근데 이제 쥐 잡아먹을 수 없잖아. 그러면 쥐를 못 먹으니까 오징어 먹는 거야. 오징어에 뭐예요? 오징어에 뭐가 많을까요? 자, 눈을 맑게 하는 성분이 있어, 오징어에. 그래서 우리 극장에 가면 끔끔해, 안 끔끔해? 그럼 오징어를 씹으면 눈이 반짝반짝 되는 거예요. 그게 박하서 성분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타우린 성분이거든. 그러면 선생님, 타우린이 그러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오징어 구워봐요. 고소한 냄새 나오죠. 그게 타우린 성분이야. 타우린 성분. 오징어 타는 냄새거든. 자, 그러면 치아가 안 좋은 사람, 저처럼 치아가 안 좋은 사람은 박아서 먹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치아가 좋은 사람 오징어 씹으면 돼요. 오징어 씹으면 눈을 맑게 하는 성분이 있다라는 거. 참 우리 조상은 대단하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자, 근데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출이 꿀벌 지렁이 꽁은 축산법 가축에 해당된다.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임야. 그러면 살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줄잖아요. 살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자, 그러면 살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그것만 줄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고. 살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살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중림지. 살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안석지. 살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자갈땅. 이렇게 다. 그러면 모래땅에다 형광펜 쳐놔봐요. 모래땅.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모래땅은 하천일까요? 임야일까요? 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모래땅, 하천에 있는 모래땅은 하천으로 가. 임야가 되려면 살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읽을 때 자꾸 그 길 포인트를 읽어서 한 번 더 읽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뭐가 나와 있느냐?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보죠. 자, 간석지라는 게 나와 있어. 간석지는 제외된다. 찾았죠? 간석지 그거 줄잖아요. 그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자, 2001년에 간석지는 삭제가 됐어. 자, 간석지는 왜 삭제가 됐느냐? 그러면 간석지에다 거기 X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간석지는 갯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갯벌. 그래서 간석지는 그러면 임야라는 제목에서 삭제가 되었다라는 것. 요것만 딱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 살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살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중림지, 살림 및 언야를 이루고 있는 안석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다 살짝 간석지를 집어넣은 거거든. 간석지는 2001년에 삭제가 되었다는 거 조심해 놓고. 자, 강천지. 자, 강천지는 천자에다 동그라미 딱 쳐놔요. 자, 천이 뭘까요? 이게 샘천자죠. 용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용출. 물이 솟아올라야 되거든. 그러면 내용에 가서 그러면 지하에서 온수 약소를 용출 동그라미.
영출되는 형출과 그 유지를 사용되는 부지, 이때는 강천지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간, 순간, 저장시대 부지는 자 잡정지라는 거야. 영출이라는 단어가 없죠. 단 석유류 저장시대 부지는 주유소 용지가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간, 송유함 및 저장시대 부지는 뭐가 된다? 잡정지. 그러면 강천지로 한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강천지는 천자가 바로 샘천자라는 것만 알면 돼. 용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염전이 나오네. 염전. 자,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용장 등 부속실의 부지. 그러니까 천일 제염 방식에 한 것만 염전이야.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게 뭐예요? 해죠. 자, 그러면 태양을 저기에서 이렇게 태양을 해서 소금을 자주 긁어내는 것, 이게 바로 천일제염 방식인 거거든. 그때만 염전이야. 근데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동력을 이용해. 그 앞에 동력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력을 이용해서 소금을 채취하는 것은 염전이 아니야. 뭐가 될까요? 공장용지가 된다라는 거. 그거 한번 딱 잡아놓고. 자, 대와 관련돼서는 거기에다 별표 3개를 딱 해놓으세요. 대와 관련돼서는 워낙 기본적으로 잡아놔야 되니까. 자, 대와 관련돼서. 자, 영구적 건축물의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실의 부지는 대. 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택지,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아까 했던 써봐요. 줄쳐놔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찾아서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은 어디에다 규정해놨다. 대.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찾아서요. 원이 뭘까요? 유원지. 가수원이나 목장용지내 주거용 건축물 건물, 묘지에 관리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 아까 했던 거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뒷장 넘겨봐요. 자, 공장용지 나와 있네. 공장용지. 자, 제조업 줄잖아요. 자, 이번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공장 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래서 뭐라고 써놨어요?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자, 근데 3번과 관련돼서 조심해놔야 돼요. 자, 1 및 2의 토지와 같은 구에 갖는 의료시설 줄쳐놔요. 원래 의료시설, 공장한 의료시설은 뭐가 들어가요? 공장용지가 돼. 근데 의료시설은 통상 대로 갑니다. 의료용 건축물은. 근데 공장한 의료시설은 무슨 용지다? 공장용지라는 거. 이거 특히 조심해야 돼요. 3번. 자, 공장용지와 관련돼서는 그 정도 한번 잡아두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학교용지. 자, 학교의 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책장 등 부속실의 부지는 학교용지. 그 정도 수준에서 출제되고 있고요. 약속대로 이번 달은 10개. 자, 나머지는 그러면 자, 지목의 명칭만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뭐가 있어요? 읽어봐요. 주차장,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 그 다음에 창고용지, 그 다음에 도로, 그 다음에 철도용지, 그 다음에 제방은 좀 조심해 놓으라고. 자, 그러면 거기 저수 자연유수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서 설치된 방조제 줄 찾아봐요. 맨 밑에 424페이지 맨 밑에 방조제 찾았어요. 자, 방조제라는 지목은 없어. 방조제의 지목은 뭘까요? 제방이야. 조심해야 돼. 방조제가 많이 듣기 때문에 방조제의 지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방조제가 아니라 방조제의 지목은 뭘까요? 제방.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하천,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유지, 그 다음에 양어장이 양식장이에요. 양어장이야. 자, 그 다음에 수도용지, 그 다음에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그 다음에 종교용지, 그 다음에 사적지, 그 다음에 묘지, 그 다음에 잡종지. 그래서 28개. 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 지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자, 그러면 지목과 관련돼서 오늘 이제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래?
토이라고 그랬는다. 토지에 주된 용도에 따라 아까 그래서 자 제목 무슨 제목이다? 용도 제목이다. 자 제목의 설정 방법과 관련돼서 영속성의 원칙 그 다음에 주제목 추정의 원칙 이게 떠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목의 표기와 관련돼서는 무슨 도장? 또 까먹었다. 목도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무슨 명칭? 정식. 지적된 임야들은 약식. 원칙은 두문자, 예조간, 차문자. 차문자는 장, 차, 천, 언. 장이 뭐예요? 공장용지. 자, 저차장. 천, 하천. 언은 유언지. 딱 이게 생각이 나야 되고요. 자, 제목의 구분과 관련돼서 이제 오늘 내용은 10개 따져봤고요. 그 이상은 하지 말아요. 내용 그 정도만 정리해주면 충분히 맞고요. 제목은 몇 개? 28개. 그러면 또 까먹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가수류 재배, 식용 목적을 죽순으로 재배한 토지 전. 이 정도만 잡아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0개만 했어요. 돼요. 나머지는 명칭만 읽어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다음 달에 또 하면 된다라는 것. 그러면 제목과 관련돼서 절대 까먹지 말 거는 몇 개? 28개. 제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그 오늘 목표가 거기까지였습니다. 자, 다음 오늘 30분을 넘게 해서 원래 오늘은 딱 1시에 끝나려고 그랬는데 오늘은 30분.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뭡니까? 2시까지 한다고 생각하고 오시라고요. 천천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책 분간한 사람은 다음 주에 공법책 가져오지 말고 공시법책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간표 다 우리가 잡았죠. 그래서 오늘 고생 많았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